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대만의 위상 상승, 대만과 관계국가 늘어난 데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를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중국을 견제를 해야 되는데 중국의 턱 밑에 있는 나라가 어디예요? 대만입니다. 대만밖에 제일 가까운 나라가 없어요. 몽골, 그리고 러시아,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인도 이렇게 있죠. 인도, 네팔, 방글라데시, 그 다음에 베트남 이렇게 있는데 제일 편한 나라는 대만입니다. 대만은 중국하고 아주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아주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지만 중국이 태평양 쪽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가장 견제가 가장 심할 수 있는 나라, 그리고 미국하고 지금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나라를 보면 대만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대만이 뜨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국제적으로도 이 위상이 점점 떠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중국은 전 세계적으로 미운 털이 아주 세게 박혀 있죠. 특히 코로나 사태 때문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마스크 외교 때문에 정말 처음에는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중간에 보면 마스크가 안 좋은 것을 많이 보냈죠. 위상이 상당히 깎였습니다. 마스크 외교를 하면서도. 자,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이 대만에 힘을 실어주면서 중국과 다툼을 벌이는 나라들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대만을 지렛대로 사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과거 중국과 힘겨루기에서 대만을 사용한 나라는 미국밖에 없었죠. 이는 중국이 대만과의 문제를 주권적인 문제라고 하면서 강력하게 반발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국은 인구가 많아요.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쪽에 물건을 팔 욕심에 중국을 거스릴 수가 없었죠.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이후 대만에 강력한 힘을 실어주면서 상황은 바뀌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대만에 이번에는 공격용 무기까지 수출하는 입장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는 미국뿐만 아니라 인도, 캐나다, 유럽까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좋은 카드로 대만을 선택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중화권 인터넷 매체 The Way 이는 하나의 국제적인 흐름이다 라고까지 분석을 했어요. 현재 미국의 중국에 대한 견제에 가장 강력한 것은 대만의 무기 판매입니다. 트럼프가 대통령 취임 이래 이미 8차례나 대만에 무기를 팔았어요. 그동안 쭉 무기를 못 팔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딱 취임하자마자 그때부터 지금까지 8번이나 무기를 팔았어요. 특히 지난 9월 21일에는 공격용 무기를 포함한 3종 세트를 18억 달러, 한국 돈으로 2조 400억 원에 판매를 해서 중국의 거센 반발이 있었죠. 여기 보면 공격용 무기까지 팔았습니다. 이전에는 수비용 무기를 밖에 안 팔았는데 이번에는 공격용 무기까지 팔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번 묻고 싶은 게 있는데 중국은 대만을 침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침공할 수 없다의 한 표. 그 이유는 중국에 산사댐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산사댐에 지금 정조준이 돼 있어요. 중국이 대만을 쳐들어올 때 죽기 살리로 덤빌 거고 그 미사일 한 방만 산사댐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이 예상하는 대로 그대로 벌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대만을 절대 쳐들어올 수 없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산사댐 때문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일단 이야기를 다시 시작을 할게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자, 지금 공격 무기 팔렸다고 그랬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전에는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대만의 고위 인사가 방문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전에 핑퐁 외교를 통해서 중국과의 관계 개선이 됐죠.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미국의 고위 인사는 한 번도 대만에 방문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무시해버린 거죠. 그 대표적인 애가 알렉스 에이자 보건 장관과 키스 크라크 국무차관의 대만 방문이죠. 이번에 키스 크라크 국무차관이 대만에 방문하면서 엄청나게 위기가 고조됐다고 얘기를 하죠. 제가 볼 때는 위기가 고조된 게 하나도 아닌데 위기가 고조됐다고 언론에서 사정없이 떠들고 있는데 정말 웃긴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항의의 의미로 격분했다고 다른 매체들이 이렇게 적었으니까 전 이렇게 적는데 이에 격분해 중국이 거의 매일 군용기를 띄워 대만을 압박하고 있다.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대만 압박 못해요. 자, 그래서 이제는 국제적으로 대만 카드를 활용하기 시작을 합니다. 중국과 국경 분쟁을 벌이고 있는 인도도 마찬가지인데요.
현재 중국과 국경 문제를 벌이고 있는 인도가 대만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대만의 국경절인 지난 10일에 인도의 여러 매체들이 대만의 국경절에 대해서 축하하는 글, 그리고 특집을 쓴 거죠. 특히 15일에는 인디아 투데이, 21일에는 위온 등 두 방송은 위자오세 대만 외교부장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는 중국을 충분히 자극하기 시작을 했죠. 이 인터뷰에서 우자오셰 대만 외교부장은 대만은 중국에 속하 있던 나라가 아니라 하나의 다른 국가이다 라고 칭하면서 중국이 무력으로 대만을 침공할 수 있다 라고까지 주장을 했어요. 인도 주재 중국 대사관은 즉각 인도 언론에 대해서 항의를 했죠. 이 항의는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해서 준수해달라고 촉구했지만 인도 외교부 대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도에는 이슈에 대해서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보도하는 자유로운 미디어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것을 일시에 그냥 무시해버렸죠. 그리고 멍한조 사건으로 해서 불편한 캐나다가 대만 카드를 활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화웨이 부회장의 미국 송환을 두고 중국과의 갈등 중인 캐나다도 대만 카드를 사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군대를 이용했어요. 어떻게 이용했냐? 지난 3일날 캐나다 호위함이 대만 해협을 통과한 것입니다. 이때 대만 해협이라는 건 여러분 잘 아시죠? 중국이 이렇게 있고요. 대만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를 대만 해협이라고 하는데 이 사이를 제일 많이 이용하는 나라 미국이죠. 항행의 자유라고 해서 많이 이용을 해요. 그리고 위협적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번엔 영국도입니다. 홍콩의 문제로 중국과 갈등을 겪고 있는 영국도 대만 카드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은 홍콩 국가보안법 통과 이후에 중국과 계속적으로 갈등을 겪고 있어요. 이러한 가운데 대만에 힘을 실어주기 시작을 합니다. 지난 21일, 22일 이틀 동안 그레그 핸즈 영국 무역부 장관은 온라인 대만 방문이란 프로그램을 통해서 대만과 영어 교육 협력 의향서를 맺었습니다. 또한 대만과 반도체 산업 교류 회의도 가졌죠. 그리고 이번에는 유럽도, 특히 독일도 대만과 가까워집니다.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나라가 독일이에요. 독일이 유럽에서 중국의 의존도가 제일 높을걸요? 제가 알기로는. 독일 연방회의 인권위원회도 지난 19일날 베를린 주재의 대만 대표처에서 세즈웨이 대표를 만나 회견을 했습니다. 또한 유럽연합도 최근 대만과의 투자 담판을 늘리면서 그 영향력을 점점 확대하고 있죠. 자, 지금 보시면 독일에서 대만 대표처를 방문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유럽연합도 마찬가지로 대만과 투자 의향서에 참가까지 했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참가를 했다면 그곳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지금 현재 많은 공장들이 빠져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계속 올라가야 되는데 조금씩 빠져나오는 내용이라 제가 나중에 한꺼번에 모아서 한번 해볼게요. 이에 대해서 독일의 한 언론은 만약 중국이 대만에 대한 무력 위협이 계속된다면 유럽 국가는 마땅히 하나의 중국 정책을 재검토해야 된다라는 사설까지 게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하나의 중국이라는 거죠. 일국양제라는 건데요. 하나의 나라인데 제도는 두 개를 가질 수 있다. 말하자면 중국 공산당이 지배하는 나라와 그리고 민주주의 정권을 지배하는 나라 대만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두 나라는 같은 하나의 나라다라는 걸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특히 이 언론에서 말하는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은 중국의 수교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어요. 말하자면 중국하고 수교를 하고 싶으면 대만과의 수교를 하지 말라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대만과의 무슨 관계를 갖고 싶다라고 하면 중국을 통해서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껏 다들 잠자코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대중관계의 원점 재검토도 지금 의미한다라는 그런 의미까지 갖고 있죠. 말하자면 중국과의 관계의 원점 재검토까지 고려하면서 대만 카드를 활용한다라는 거죠. 위험을 감수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왜 대만 카드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까? 그 이유는 중국을 견제하고 압박하기 위해서이죠. 이 배경에는 미중 무역 갈등의 상황에서 대만에 힘을 실어준 상황에서만이 지금 벌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또한 미중 간의 힘겨루기가 지금 현재로 끝나지 않을 것 같고 장기간 지속될 것처럼 보이는데 이러한 가운데 미국의 대만 카드 활용은
오랜 시간 이루어질 것이고,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는 세계 여러 나라들이 중국을 견제하고 압박하기 위해서 대만 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대만의 위상도 상당히 높아져 가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대만 카드의 활용은 대만의 입장에서 봐서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에요. 이러한 상황에서 대만이 한 단계 더 성장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대만의 투자를 일단 한번 하면 다시 빠져나가기가 그렇게 만만치 않다라는 겁니다. 이전에 힘의 균형을 잃어버렸을 때, 말하자면 기울어진 운동장이었을 때 많은 자국 기업들이 대만을 놓고 중국에 정착한 상황이에요. 이러한 상황에서 다시 상황이 역전되고 있죠. 이렇게 역전이 되면 어떻게 되냐? 중국에 나가 있던 기업들이 다시 대만으로 돌아올 수도 있고, 다른 베트남 쪽으로 이렇게 빠져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대만 입장으로만 봐도 이거는 굉장히 큰 소득이고, 미국의 입장으로 봐도 대만의 활용은 굉장히 좋은 입장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대만과의 관계가 좋아진다고 중국과의 관계가 좋아진다고 할지라도 후에 이를 위해서 대만을 더 키워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지금 더 갖게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대만의 위상은 현재보다 미래가 더 밝을 것이고, 그래서 지금 옛날에 아시아의 4령 중에 하나, 대만, 싱가포르, 일본, 한국 이렇게 됐었죠. 이 아시아의 4령들이 다시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물론 일본은 다른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중국은 굉장히 위협받고 있다. 그 활용도로 대만 카드를 사용한다. 이 대만 카드를 사용할 때 미국의 입장으로 이런 것들을 다 밀어주고 이끌어주고 있다. 무기도 엄청나게 팔고 있다.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다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의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는 인포뱅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